네, 오늘은 비판적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읽기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비판적 읽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정책을 보여주는 두 개의 표어가 있어요. 이 표어에 숨겨진 의도와 이러한 표어가 나오게 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 당시에는 딸과 아들을 구별하는 시대였고, 또 둘만 낳으라는 게 더 많이 낳지 말고 둘이면 딱 멈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억제하고 싶은 의도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출산율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특정 성별을 선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표어를 한번 볼게요. 한 자녀보다는 둘을 낳으라고 해요. 이제는 다들 하나만 낳았나 봐요. 그리고 둘보단 셋이, 그러니까 더 많이 낳아라 라는 출산을 장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이고 어떤 성별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이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판적 읽기는 말 그대로 글쓴이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바로 65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표현 방법, 글쓴이의 관점,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이념 이런 것을 독자가 판단하는 활동이에요. 비판한다고 했을 때 뭐가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옳고 그런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비판적 읽기입니다. 글이 쓰인 맥락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아니면 자료 등에 강조되거나 축소 생략된 부분이나 잘못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면서 읽어야 죄송합니다. 놀랬죠? 자, 비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이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에서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글쓴이의 관점과 글의 내용을 판단해야 돼요. 자, 우리 글쓴이의 관점이 타당한 것인지 그 타당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글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건지 그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를 따져봐야 되고 글의 주제나 내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어지는지 공정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또 이 사용된 자료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타공적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타당한지 공정한지 적절한지를 따져보면서 읽는 게 비판적 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게 좀 타당한지 아닌지 그치? 그리고 그다음에 공정한지 아닌지 이렇게 좀 따지면서 읽으면 수행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에서 신뢰성은 출처의 정확성을 얘기하면 가장 좋아요. 이 글에서 어떤 출처가 정확한지 믿을 만한지 정확한 출처를 밝혔으면 신뢰성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챙겨보면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비판적 읽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해서 읽었어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추론적 읽기라면 판단하는 건 비판적 읽기예요. 그 부분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현 방법을 판단하는 게 또 두 번째인데요. 우리 글쓴이들은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표현 방법을 다양한 걸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며 읽는 것이 비판적 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을 보면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판단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파악하는 건 추론적 읽기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지 아닌지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비판적 읽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독자는 미안해요.
독자는 글에 숨겨진 의도와 글에 전제되거나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반영한 사회 문화적 이념을 파악하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비판적 읽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수행평가를 할 때 우리가 아까에서 말한 것처럼 신타공적 요거에 따라서 글을 판단해 보거나 아니면 글의 표현법을 찾아서 이 표현법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걸 따져보거나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이념이 옳은지 아닌지를, 적절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면 비판적 읽기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고 수행평가할 때 셋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읽어보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볼게요. 여러분들은 핫도그 먹을 때 빵부터 먼저 먹고 소시지를 먹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빵과 소시지를 동시에 베어 먹나요? 지금 어쨌거나 사람들은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의견이 나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와 관련된 것이 오늘 들어갈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한번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선생님이 따로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선생님이 따로 영상 업로드할 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이라는 이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에서 이전 글과 다르게 지금 소제목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이런 소제목은 이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이 이 소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논쟁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의 시각이 어떤 건지를 이 다음에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질 내용을 예고해주고 나 앞으로 이거 얘기할 거야 라고 하고 이 글의 핵심이 뭐라는 거,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논쟁은 단어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 논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각각 다른 건 다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돼요. 논하여 다투다. 싸움쟁. 그래서 논쟁, 논하여 다투는 게 논쟁입니다. 인간은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게 요 줄에서 말하는 사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존재, 사회적인 존재이거든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논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 이것을 또 요 줄에서 찾아보면 갈등이 바로 부딪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존재에게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은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논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논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이 글쓴이는 드러내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중심 내용이